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천년 역사를 가진 유대인의 지혜서 탈무드에서 배우는 돈과 사람을 잃지 않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부자 순위 상위권에도 유대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조지 소로스 모두 유대인입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탈무드에 담긴 지혜를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실용적인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특히 돈과 사람에 관한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탈무드가 가르치는 10가지 지혜를 통해 돈도 잃지 않고 사람도 잃지 않는 삶의 비결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돈의 본질을 이해하라.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돈에 대한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돈을 잘 다루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되지만 돈에 지배당하면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열심히 일해서 상당한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셨고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외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 여행도 사치라고 생각하셨고 자식들의 학교 행사에도 거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일만 하셨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쌓여갔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와 대화하는 법을 몰랐고 아내는 혼자 모든 집안일을 감당하며 지쳐갔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돈 이야기만 하시니 사람들이 불편해했기 때문입니다. 70이 넘어 은퇴하신 후 그분은 비로소 깨달으셨습니다. 돈은 많이 모았지만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요. 말년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았구나. 탈무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요. 돈을 벌 때도 정직하게 벌고 쓸 때도 의미 있게 써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우리의 좋은 하인이 되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랑하라. 돈 그 자체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가족을 돌보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돈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또한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반대로 적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돈을 수단으로 삼으면 우리는 돈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 정직이 최고의 투자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예루살렘에 한 상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직물을 파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비싼 비단을 사고 돈을 지불했는데 나중에 보니 실수로 돈을 훨씬 더 많이 냈습니다. 손님은 이미 먼 길을 떠난 뒤였습니다. 상인의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손님이 실수한 것이니 우리가 가져도 되지 않습니까? 손님도 모르는 일인데 굳이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만 상인은 즉시 말에 올라 손님을 뒤쫓았습니다. 반나절을 달려가 겨우 손님을 찾아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손님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먼 길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상인은 대답했습니다. 당신 것은 당신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모른다 해도 하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압니다. 내 양심을 속이며 사는 것보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훨씬 값진 일입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상인의 가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서 물건을 사면 속지 않는다. 결국 그 상인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성공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때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았어도 아무도 몰랐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상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직은 당장 손해처럼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투자란다. 한 번의 거짓으로 얻는 이익보다 평생의 신뢰로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지.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단다. 이것이 바로 탈무드가 가르치는 정직의 가치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저울과 정직한 말이 가장 큰 재산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직한 방법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직이 항상 승리합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식품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항상 정직을 원칙으로 삼으셨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절대 팔지 않으셨고 원산지도 정확하게 표시하셨습니다. 가끔 손해를 보더라도 품질이 떨어진 상품은 과감히 폐기하셨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하면 돈을 어떻게 벌겠어? 장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은 그 가게만 찾았습니다. 저 집은 믿을 수 있어. 절대 속이지 않아.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은 계속 늘어났고 작은 가게는 큰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국에 지점을 둔 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직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가장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신뢰보다 귀한 자산은 없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거짓말로 번 재산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정직으로 쌓은 재산은 바위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정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정직을 저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바로 신용과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세 번째 지혜, 베푸는 자가 더 많이 받는다. 탈무드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물을 주는 자는 자신도 물을 받는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삶의 법칙입니다. 유대인들은 체다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다카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정의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수입의 10%를 반드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유대인의 의무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베풀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탈무드는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베푸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말입니다. 한 랍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데 왜 계속 나눠주십니까? 우리 것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랍비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하늘이 내게 더 많이 주신다네. 닫힌 주먹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지만 펼친 손에는 새로운 것이 채워지는 법이지. 베푸는 것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란다.
실제로 그 랍비의 집에는 항상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눌수록 더 많은 것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나기도 했고 때로는 뜻밖의 수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베푸는 사람은 더 많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베푸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 결핍이 아닌 풍요의 마인드로 살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기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업 초기부터 수익의 10%를 반드시 사회에 환원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아직 회사도 안정되지 않았는데 그런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고집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여유가 생겨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베풀다 보면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돕던 지역 청년 중 한 명이 나중에 큰 기업의 임원이 되어 그분의 회사와 대규모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그분의 나눔을 본 다른 기업인들이 동참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큰 사업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 스스로가 변화했습니다. 베풀면서 제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 그리고 사람들과의 진심 어린 관계를 얻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부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서 받는 것보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더 많다. 무슨 뜻일까요? 물질적으로는 부자가 주는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는 부자가 더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베푸는 행위를 통해 감사와 겸손을 배우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템에는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탈무드는 가르칩니다. 오른손이 주거든 왼손이 모르게 하라. 진정한 나눔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익명으로 베푸는 것을 가장 높은 수준의 체다카로 여깁니다.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서로를 모르는 것, 그것이 가장 순수한 나눔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베푸는 행위가 순수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베푸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내 것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것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때로 돈일 수도 있고 때로 관계일 수도 있으며 때로 마음의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베푸는 자는 결코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신용은 재산보다 귀하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은 큰 재산보다 낫고 은혜는 금과 은보다 낫다. 여기서 좋은 이름이란 바로 신용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좋은 이름을 물려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잃을 수 있지만 신용은 평생의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상인이 살았습니다. 한 상인은 돈이 많았지만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일 갚겠다고 했다가 일주일이 지나기 일수였고 좋은 물건을 주겠다고 했다가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상인은 재산은 적었지만 약속만큼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내일 갚겠다고 하면 하루도 늦지 않았고 이런 물건을 주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대로 했습니다.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은 꼭 지켰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두 상인 모두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려면 큰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돈 많은 상인이 찾아갔지만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 빌려줘도 제때 갚을지 모르겠어. 결국 그는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반면 약속을 지키던 상인에게는 여러 사람이 기꺼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반드시 갚을 거야. 그는 위기를 넘기고 사업을 더욱 크게 키웠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신용은 보이지 않는 재산이다. 평소에는 그 가치를 모르지만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IMF 때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부도를 냈고 그분도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30년간 쌓아온 신용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었고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상했으며 어려울 때도 직원들 월급만큼은 꼬박꼬박 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 오래된 거래처들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 사람은 30년간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선금을 주고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며 함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간 쌓은 신용이 파산 위기에서 저를 구했습니다. 만약 그동안 눈앞의 이익만 쫓아 약속을 어기고 품질을 속였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신용이야말로 진짜 재산입니다. 탈무드는 신용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도 가르칩니다. 첫째, 할 수 있는 약속만 하라. 불확실한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둘째,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셋째,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미리 알려라.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신용을 지키는 길입니다. 또한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깨진 신용은 100번 노력해도 회복하기 어렵다. 신용은 쌓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작은 약속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전화하겠다는 작은 약속도, 다음 주에 만나자는 가벼운 약속도 모두 신용을 쌓는 기회입니다. 이런 작은 약속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큰 신용이 만들어집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습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이웃과 살든 신용이 있으면 모든 일이 쉬워집니다. 반대로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은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신용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용이야말로 평생 우리를 지켜주는 진짜 재산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 사람에게 투자하라.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투자다. 부동산도 주식도 금도 모두 변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한 투자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야말로 빼앗길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난한 유대인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집에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빨리 일터로 보내서 돈을 벌게 하시오. 공부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시키면 되지 않소? 하지만 부모는 고집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운 만큼은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평생 그들을 먹여 살릴 것입니다. 부모는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낮에는 허드렛 일을 하고 밤에는 청소를 하며 주말에는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 아들은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는 변호사가 되었으며 막내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보답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자녀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은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주는 것이다. 교육의 영향력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는 자녀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직원, 동료, 이웃, 모든 관계에서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회사 대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직원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셨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도 교육비만큼은 줄이지 않으셨습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이 있으면 적극 지원했고 심지어 유학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교육시켜봤자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교육하지 않았는데 남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능력 없는 직원들과 함께 회사가 망하는 것보다 능력 있는 직원들을 키우다가 일부가 떠나는 게 낫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육받은 직원들은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충성했습니다. 이 회사는 나를 믿고 투자해 주었다. 나도 이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지.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능력 있는 직원들이 회사를 이끌었고 그들의 충성심은 어떤 자본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몇몇이 떠났다 해도 그들은 산업 전반에 그 회사의 좋은 평판을 퍼뜨렸습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르친 사람은 당신의 자녀와 같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즉각적인 수익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기계는 시간이 지나면 고장나지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에 함께한 사람들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투자는 관계라는 이자를 낳습니다. 돈을 투자하면 이자를 받지만 사람에게 투자하면 신뢰와 충성이라는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재산은 흩어질 수 있지만 사람에게 한 투자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직원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의미 있는 투자입니다. 6번째 지혜, 겸손이 불을 지킨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파멸의 선봉이요, 겸손은 영의 앞잡이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돈을 지키는 것인데 겸손이야말로 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옛날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자 태도가 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언을 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혼자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성공했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옳다. 그는 점점 더 교만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늙은이들이 무슨 세상 물정을 알겠어. 결국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조금만 주변의 조언을 들었더라면 피할 수 있는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교만이 그의 귀를 막았고 눈을 가렸습니다. 반대로 다른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큰 부를 이루고도 항상 겸손했습니다. 작은 가게 주인에게도 존댓말을 썼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나이와 경험이 많다고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다. 배울 것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큰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전문가뿐 아니라 평범한 직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부자는 귀담아 들었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정말 위험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업을 포기했고 덕분에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젊은 직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나이와 지위가 높다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니란 걸 다시 배웠네. 탈무드는 가르칩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고 모든 상황에서 배웁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아무에게서도 배우지 못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한 기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항상 신입사원 교육에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임원을 보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신입사원들에게서 배울 게 많습니다. 그들은 선입견 없이 문제를 보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나는 경험은 많지만 때로 그 경험이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실제로 여러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신입사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회장이 겸손하게 듣는 분위기였기에 신입사원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었습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의 집은 황폐해지고 겸손한 자의 집은 번영한다. 교만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지만 겸손은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부를 잃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나는 안다는 생각이 새로운 배움을 막고 나는 성공했다는 생각이 조심성을 잃게 만듭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항상 배우고 항상 조심하기 때문에 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겸손은 또한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교만하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하지만 겸손한 부자는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공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 교만해지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 속에서도 겸손을 유지하면 그 성공은 오래 지속됩니다. 겸손이야말로 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번째 지혜, 배움을 멈추지 마라.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죽음이 시작된다.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가장 큰 비결은 바로 끊임없는 배움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공부합니다. 탈무드를 연구하는 노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70세, 80세가 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토론하고 연구합니다. 한 늙은 랍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90세가 넘었지만 매일 새벽 탈무드를 공부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공부하십니까? 랍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탈무드를 100번 읽었지만 101번째 읽을 때도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네. 배움에는 끝이 없단다. 그리고 배우는 순간 내 마음은 젊어진다네. 탈무드는 가르칩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에게나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는다. 배움의 자세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경험에서 배우지만 배움을 멈춘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배움은 더욱 중요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지식이 오늘은 쓸모 없어지고 오늘의 기술이 내일은 낡은 것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컴퓨터를 배우십니까? 어차피 쓸 일도 없을 텐데. 하지만 그분은 고집하셨습니다. 손주들과 대화하려면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것도 그분에게는 산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배우셨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이메일을 쓰고 2년이 지나자 영상통화를 하고 3년이 지나자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을 멈췄다면 지금도 옛날 방식대로만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니 세상이 넓어지고 손주들과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 배운 것은 종이에 쓴 것과 같고 늙어서 배운 것은 돌에 새긴 것과 같다. 나이 들어 배우는 것이 더 어렵지만 더 깊이 새겨진다는 뜻입니다. 배움은 또한 불을 지키고 늘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고 시대에 뒤처지면 기회를 놓칩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60세의 사업에 성공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 공부하셨습니다. 젊은 직원들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고 새로운 책을 읽고 전문가들을 만나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직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충분히 아시는데 왜 저희와 함께 공부하십니까? 그분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옛날 방식은 알지만 새로운 방식은 너희만큼 모른다. 함께 배우면 내 경험과 너희의 새로운 지식이 만나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실제로 그분의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창업한 다른 회사들은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쇠퇴했지만 그분의 회사는 끊임없이 배우며 진화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춥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배움이야말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8번째 지혜, 감사가 풍요를 부른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축복이 머문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풍요를 느끼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핍을 느낍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감사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식사할 때, 일을 마쳤을 때 모든 순간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한 가난한 유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작은 오두막에 살았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웃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진 것도 없는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건강한 몸을 감사합니다. 맑은 공기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하루가 모자랍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삶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었고 긍정적인 태도가 더 많은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밝은 모습을 좋아했고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작은 가게를 열 수 있었고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감사할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탈무드는 가르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을 받아도 감사하지 못한다. 감사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십니다.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뭘 감사해? 문제투성이인데.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아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다 보니 평소에 못 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의 작은 배려, 고객의 따뜻한 말, 가족의 사소한 도움, 모두 감사할 일들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도 변했습니다. 이것도 배울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업도 더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
사람들을 더 잘 대하게 되었고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과거의 선물을 기억하고 현재의 선물을 인식하며 미래의 선물을 초대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이 좋아하며 더 많은 기회를 얻습니다. 결국 감사가 실제로 더 많은 좋은 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 저것도 부족해. 그런 사람은 100억을 가져도 가난한 마음으로 삽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조금 가져도 풍요로운 마음으로 삽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네. 그런 사람은 1000만 원을 가져도 부자 마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9번째 지혜, 인내가 성공을 만든다.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서두르는 자는 실패하고 인내하는 자는 성공한다. 빠른 성공을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진짜 성공은 인내에서 옵니다. 한 농부의 이야기가 탈무드에 전해집니다. 그는 씨를 뿌리고 매일 밭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싹이 나오지 않자 조급해졌습니다. 왜 싹이 안 나오지? 잘못된 건 아닐까? 참지 못하고 땅을 파서 씨앗을 확인했습니다. 씨앗은 막 싹을 틔우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파헤친 탓에 망가져 버렸습니다. 조급함이 모든 것을 망친 것입니다. 현명한 농부는 달랐습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땅 속에서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때가 되자 싹이 나왔고 더 기다리자 열매를 맺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급하게 얻은 것은 급하게 사라진다. 현대사회는 빠름을 강조합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지배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장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전통 가구를 만드십니다. 하나의 가구를 만드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젊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요즘은 기계로 하루에도 수십 개를 만드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더 빨리 만들면 더 많이 팔 수 있지 않습니까? 장인은 대답했습니다. 빨리 만든 것은 빨리 망가진다. 하지만 정성껏 시간을 들여 만든 것은 100년을 간다. 나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그분의 가구는 비싸지만 항상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몇 개월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가는 사람이 멀리 간다. 빨리 달리면 금방 지치지만 천천히 걸으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성공을 위해 무리하면 결국 실패합니다. 하지만 착실하게 한 걸음씩 나가면 큰 성공에 이릅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작은 식당에서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빨리 지점을 내라고 조언했습니다. 요즘 잘 되는데 빨리 확장해야죠. 하지만 그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한 곳을 완벽하게 만들겠습니다. 시스템을 다지고 사람을 키우고 준비가 되면 그때 확장하겠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다른 식당들은 빠르게 확장했다가 빠르게 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천천히 확실하게 준비했습니다. 10년 후 첫 번째 지점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도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시스템과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국에 50개 지점이 있고 모두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가려고 서둘렀다면 이미 망했을 겁니다. 천천히 갔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인내가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인내는 또한 위기를 이기는 힘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하지만 인내하는 사람은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결국 위기를 넘깁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이 가장 추울 때가 봄이 가장 가까운 때다. 가장 어려울 때 포기하면 곧 올 성공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좋은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한 걸음씩 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10번째 지혜, 가족이 최고의 재산이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이 평화로우면 가난해도 부자요. 집안이 불화하면 부자여도 가난하다. 모든 것을 얻고도 가족을 잃으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가족과 함께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업도, 아무리 급한 일도 안식일에는 가족과의 시간을 지킵니다. 한 부자의 이야기가 탈무드에 전해집니다. 그는 큰 부를 이루었지만 가족과는 멀어졌습니다. 아내는 외롭게 지냈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큰 병이 들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무슨 소용인가? 이 순간 곁에 있어줄 가족도 없는데. 그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큰 재산을 물려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너희는 재산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다오. 내가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다오. 탈무드는 가르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나중에 보충할 수도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지혜는 더욱 중요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을 소홀히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기업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가족과의 시간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은 가족 식사 시간으로 정하셨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이 시간만큼은 지키셨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는 반드시 참석하셨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대답하셨습니다. 사업이 망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어린 시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가족을 잃으면 돈으로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분의 자녀들은 모두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주 가깝게 지냅니다. 가족 모임에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적으로도 성공했지만 가정적으로도 성공한 것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무엇을 얻든 가족을 잃으면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사랑과 시간이다. 비싼 장난감보다 좋은 학교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아내는 면류관이요 나쁜 아내는 뼛속의 썩음이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한 랍비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매일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작은 친절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야 사랑이 오래 간다. 실제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부부는 오래도록 행복합니다.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배려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도 행복하게 자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끝에서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특히 가족입니다. 그러니 지금 가족을 소중히 하십시오.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가족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재산입니다. 마치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탈무드에서 배우는 10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돈의 본질을 이해하라.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둘째, 정직이 최고의 투자다. 신용은 그 무엇보다 귀합니다. 셋째, 베푸는 자가 더 많이 받는다. 나눔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넷째, 신용은 재산보다 귀하다. 한 번 잃은 신용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사람에게 투자하라. 가장 확실한 투자는 사람입니다. 여섯째, 겸손이 불을 지킨다. 교만은 파멸의 시작입니다. 일곱째, 배움을 멈추지 마라.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춥니다. 여덟째, 감사가 풍요를 부른다.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한 풍요입니다. 아홉째, 인내가 성공을 만든다.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나가십시오. 열째, 가족이 최고의 재산이다. 모든 것을 얻고도 가족을 잃으면 실패입니다. 이 10가지 지혜는 5,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지켜온 삶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탈무드의 지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정직하게 살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배우십시오. 그러면 돈도 사람도 잃지 않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지혜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 하나의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돈도 잃지 않고 사람도 잃지 않는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